여기도 지금 명명법에 쭉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알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스나 트랜스 아이소모, 이성질체를 갖는다는 게 특징이죠. 이러한 시스나 트랜스를 갖는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파이 본드가,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같은 쪽에 이 알킬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알킬 그룹이 있다 그러면 트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시스나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알킬 그룹이 총 몇 개가 있는 경우에 이 시스나 트랜스로 구분을 하냐면 두 개인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나머지는 지금 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각각 수소가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하이드로젠과 두 개의 알킬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 트랜스로 이렇게 쉽게 그려줄 그 명명법 앞에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IUPAC 네임이잖아요. 그렇죠? 헥센이라고 하는 게 헥스,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3,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시스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까지 해주는 거. 이게 명명법에 추가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여긴 지금 시스나 트랜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세컨더리, 터셔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탈릭체로 써줘요.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진 그러한 거 이제 특징이다. 뭐 그것까지 사실 뭐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이탈릭체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알킬 그룹이 두 개인 경우까지는 좀 쉽게 트랜스나 시스로 명명법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알켄을 중심으로 해서 알킬 그룹이 3개 혹은 4개가 달려있는 경우에 어떻게 명명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때는 단순하게 트랜스나 시스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 혹은 G의 형태로 앞에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명명법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 E, G 이런 어떻게 붙이느냐 라고 하면 일단은 그 E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하는 게 반대쪽을 의미를 해요. 반대쪽.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쪽을 의미를 해요. 이게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책에 찾아보면 얘는 영어도 아니고 어디였지?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 왔는데 이는 반대를 의미를 하고 지는 같은 혹은 함께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이지라는 형태로 명명법을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이를 붙여주고 지를 붙여주느냐? 우리가 앞쪽에서 그 RS 구분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배웠었죠. 그때 시계 방향이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때 RS 형태로 구분하는 걸 배웠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그것과 동일하게 일단 넘버링을 해줘요. 우리가 배웠었던 대로. 그래서 여기 CC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RS의 형태의 번호를 넘버링 한 것처럼 똑같이 넘버링을 하는데 일단은 이 CC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해서 딱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전부 다 넘버링을 할 건 아니고 이 C 더블 본드 각각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대해서만 넘버링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두 개와 오른쪽 두 개를 따로따로 할 거기 때문에 1번, 2번밖에 없겠죠. 그렇죠? 일단 왼쪽을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알킬 그룹이 총 3개가 달려있는 그러한 알켄이네요. 왼쪽 같은 경우에 여기는 수소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가 있죠.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를 비교를 했을 때 탄소가 더 높은 번호를 갖게 되니까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소가 2번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먼저 첫 번째 구성되어 붙어 있는 원소들을 봤을 때는 탄소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H가 3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H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CH3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의 H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의 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탄소와 2개의 H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높은 번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번,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높은 번호를 갖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반대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1, 1, 그 다음에 2번, 2번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면 같은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G가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뒤쪽에 가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단은 가운데를 나누고 왼쪽에서 1번, 2번 나누고 오른쪽에서 1번, 2번 나눴죠. 지금 여기 3메틸 펜텐, 펜2N의 형태인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에 왼쪽은 서로 다른 어퍼짓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아이소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유팩 네임을 써줄 때 우리가 트랜스나 시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로를 해주지 않고 트랜스하고 하이픈 그 다음에 시스하고 하이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아이유팩 네임을 이어줬다면 E나 G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 명명법을 해줄 때 괄호를 해주고 E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픈 해주고 쭉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G 같은 경우에 똑같이 넘버링을 했을 때 작은 넘버가 똑같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큰 넘버가 똑같이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같은 쪽에 있다. 함께라는 뜻을 갖는 G라는 게 앞에 붙어서 G 아이소머가 되는 거고요. G 3메틸 펜텐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나 G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킬 그룹이 3개 혹은 4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트랜스나 시스인 경우에는 알킬 그룹이 이제 2개인 경우, 이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명명법 중에 이제 알켄을 관용명으로, 커먼 네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에텐이라고 하는 거 탄소 2개로 결정된 가장 최소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알켄, 에텐의 경우에는 보통 에틸렌 혹은 에틸렌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틸렌, 사실은 에텐보다도 에틸렌이라는 그 단어를 더 많이 널리 사용을 하긴 해요. 에틸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이유팩 네임은 아니지만 바로 얘네들을 이제 그룹으로서 불러줄 때는 어떠한 메인 체인에 이중결합이 바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메틸렌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떨어져 있고 거기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체인의 이중결합이 곧바로 붙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바이넬 그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바이넬 그룹이라고 종종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체인에 붙어 있는 거에서 하나, 2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알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알릴 그룹이랑 RL 그룹이 다르다는 거 이걸 잘 체크를 해두세요. 이 RL 그룹은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아로마틱 그룹을 할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을 아로마틱 그룹을 줄여서 아릴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릴과 아릴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예시들이 있으니까 이 예시들은 이제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명법까지는 이렇게 쭉 지났고, 그 다음에 나올 부분 이제 physical propert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CH,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알켄에 있는 결합이라고 하면 CC 더블 본드,
보통 이렇게 세 개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는 알킬 그룹이 있는 경우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배웠었던 알케인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들은 결국에 이 두 가지 본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추가된 이 C 더블 본드가 있다 하더라도 얘도 특별하게 어떤 전기 음성도를 갖는 그러한 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다이폴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알켄도 마찬가지로 약한 반데르발스 폴스 인터랙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알케인과 그 성질이 피지컬 프로퍼티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분자량을 가질 때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알케인이 그렇듯이 알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한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MP나 BP 같은 경우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카본의 넘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똑같이 얘네들도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폴스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냐면 surface area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역시 알케인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떤 극성 본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폴라한 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게닉 솔벤트에만 녹고 물에는 녹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도 그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과 좀 여기까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차이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케인을 배울 때는 시스와 트랜스가 없었죠, 그쵸? 근데 이 알켄에서는 시스와 트랜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혹은 이지 아이소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 시스의 형태일 때와 트랜스의 형태일 때 물리적인 프로퍼티가 다르다는 것. 그게 한 가지 알케인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될 수가 있죠. sp3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카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총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S 캐릭터를 살펴보면 25%가 되죠. 그 다음에 sp2 hybridized C 카본을 봤을 때 얘는 지금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카본이죠. 얘는 S 캐릭터가 33%죠.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한 것은 33%의 S 캐릭터를 갖는 이 sp2 hybridized 카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25%의 S 캐릭터를 갖는 것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둘 sp2와 sp3를 비교를 했을 때는 sp3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너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p2 hybridized C 카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S 캐릭터가 높기 때문에 일렉트론 어셉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는 강한 그런 다이폴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는 어떤 폴라한 그런 본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p2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성질이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CH3, sp3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성질이 조금 더 있다. 그랬을 때 시스와 트랜스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아래 그림으로 가서 볼게요. 일단은 시스의 형태부터 보죠.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sp3는 전자를 주는 일렉트론 도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sp2는 일렉트론 어셉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넷 다이폴이 존재를 하죠. 물론 얘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트랜스를 보게 되면 여기는 넷 다이폴을 살펴봤을 때 없죠. 그쵸?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시스의 형태가 더 폴라한 형태 그 다음에 트랜스의 형태가 덜 폴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BP가 높다
그 다음에 트랜스A 같은 경우에는 BP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높다고 한 이 시스뷰텐의 BP를 보게 되면 얘는 4도씨고 그 다음에 트랜스A 같은 경우에는 1도씨. 사실 3도 차이죠.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작죠. 우리가 지금까지 비교를 했었던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뭐 하이드로젠 본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보일링 포인트가 최소 20에서 막 30도 이상씩 이렇게 막 차이가 났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차이가 적죠. 그래서 있긴 하지만 넷 다이폴 이러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작은 그러한 차이구나.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물리적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쭉 다 얘기를 했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널리 쓰이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 이걸 뺄까 하다가 우리 그냥 케미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정유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유 회사에서 원유를 가지고 오면 그걸 기름을 파는 게 주요한 업무가 아니라 기름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건 굉장히 소수고 원유로부터 이 에틸렌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네를 통해서 막 폴리에틸렌을 만든다든지 에탄올, 에틸렌 글라이콜, 스타이렌 등등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이게 주된 정유 회사에서 하는 이득을 얻는 경로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에틸렌을 이용해서 스타팅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켄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 같은 거, 당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진저에 있는 진지버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케미컬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알켄, 특히나 이제 이 이중결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중결합도 중요하고, 특히나 여기에 이 링 구조에, 육각 링 구조에 들어있는 이러한 이중결합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안티옥시던트, 즉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크죠. 파이본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본드가 반응성을 크기 때문에 어떤 할로젠, 하이드로 그 옥시젠 반응성이 굉장히 큰 옥시젠 라디칼이죠. 우리가 그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에 반응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일종의 라디칼로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몸속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얘네가 공격을 하는 걸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걸 얘네들이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신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노화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알켄이 그렇구나 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알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준비되는지 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 엘리미네이션 리액션들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로부터 이렇게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진행이 되면 알켄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베이스죠. 그렇죠? 베이스와 해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E2 결합에 의해서 E2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생략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알코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알코올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어떤 반응이었죠? 여기에 있는 OH랑 이 베타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이랑 빠져서 탈수 반응이죠. 그쵸? H2O가 빠지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 반응 우리가 배웠었던 그래서 3과 함께 짓는 얘도 우리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E1 반응이냐 E2 반응이냐 생각을 해보면 복습을 했으면 기억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세컨더리나 터셔리 알코올을 이용을 한 경우에는 이건 어떤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E1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이용을 할 때는 E2 반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뭐 뒤에서도 나올 얘기지만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rearrangement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 특징을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뭐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위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rearrangement, 위치 shift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계속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보통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생략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알킬 할라이드와 알코올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나왔던 내용인데 자이체프 룰 기억하죠. 그래서 이 자이체프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킬 할라이드와 그 다음에 알코올이 스타팅 머티리얼이고 각각 베이스 그 다음에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진행을 하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알켄이 여기는 트리 substituted 알켄이 되는 거고 여기는 두 개가 치환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메이저 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알코올에서의 탈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은 시스의 다이 substitute.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모노 substitute죠. 그쵸? 일단은 모노보다는 다이가 더 안정하죠. 이 두 개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랑 트랜스랑 비교를 했을 때 트랜스가 더 안정하죠. 그래서 메이저 프로덕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랜스에 이중 치환이 되어 있는 알켄이 메이저 프로덕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자이체프루를 그대로 따라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1 반응이나 앞에서 배웠었던 E2 반응들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러한 리액션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챕터 10에서 이제 알켄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메인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올 내용들이 사실은 메인 내용이에요. 자, 어떠한 리액션을 얘기를 할 거냐? 어디션 리액션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첨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첨가 반응이 이 알켄에서의 특징인 그러한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본드가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두 개의 시그마 본드가 형성되는 게 첨가 반응, 어디션 리액션. 사실 이거는 뭐랑 반대인 반응인 거죠? 엘리미네이션 반응과 반대인 거죠. 엘리미네이션 반응은 두 개의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고 하나의 파이 본드가 형성이 되는 게 엘리미네이션 반응이었는데 그거의 반대 반응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알켄 같은 경우에는 electron density of the pi bond concentrated above and below the plane of the molecule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 이 알켄을 보면 여기가 지금 하나의 어떤 평면이라고 이렇게 그렸을 때 탄소 있고 이중결합의 한 평면이 있고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어떤 CH3들이 쭉 한 평면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이 본드, 여기를 하나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p 오비탈이 오버랩 되어서, 그쵸? 이 평면에 대해서 위쪽과 그리고 아래쪽에 전자 밀도가 높은 이러한 파이 본드가 밖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죠. 평면에서의 밖으로 나와 있는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쉽게 다른 어떤 전자를 좋아하는 일렉트로파일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에 의해서 어디션 반응이,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I can act as nucleophile and react with electrophiles. 그래서 지금 전자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 즉 친핵체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있으니까 나 여기 가서 결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렉트로파일과 보통 일렉트로파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러한 일렉트로파일과 결합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simple alkane do not react with nucleophile or bases reagents that are themselves electron rich. 그래서 nucleophile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다음 마이너스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공유 변수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이 뉴클리어 파일과 베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도 전자 밀도가 리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알켄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밀도가 리치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끼리 결합을 할 필요가 없겠죠. 리치한 것과 푸어한 것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렉트로 파일들과 주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고. 이랬을 때 어디션 반응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첨가가 될 때 아까 전에 평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파이 본드가 p 오비탈에 의해서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데 이때 결합을 하는 게 위쪽에서도 가능하고 아래쪽에서도 결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떠한 x, y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때 둘 다 한쪽 같은 방면에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syn add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에서 결합을 한다. 그러면 anti addi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yn addition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둘 다 같은 쪽에서 둘 다 위에서 결합을 했거나 둘 다 아래에서 결합을 한 경우고 그 다음에 안티 어디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한 경우 이렇게 안티 어디션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CC 더블 본드에 있고 여기에 어떠한 X, Y라고 하는 이러한 컴파운드가 각각 한쪽에 들어가고 다른 쪽에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셔널 리액션인데 이렇게 가는 게 어디셔널 리액션. 이때 이 X와 Y가 각각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처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알킬 할라이드가 첨가되는 반응은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 그 다음에 H2O가 H와 OH가 첨가되는 경우 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할로젠 분자가 첨가되는 경우에는 할로지네이션. 그 다음에 어떤 할로젠 분자와 물에 의해서 하나의 할로젠과 그 다음에 하나의 OH가 붙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할로하이드린 포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 BH3와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반응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중점적인 메인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 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할로제네이션은
생소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 앞에 만약에 D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디하이드로할로제네이션이라든지 디하이드레이션, 그 다음에 디할로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얘기를 할 때 들어봤었을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 즉 첨가 반응. 그래서 그때 만약에 디하이드레이션을 예를 들면 그때는 이 H와 OH가 H2로 빠져나가면서 알켄을 만들었던 게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알켄에서 시작을 해서 H와 OH가 그 분자에 첨가되기 때문에 수화 반응, 하이드레이션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세 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역으로 가는 반응이구나. 좀 쉽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배우지 않았던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할 때는 각각의 반응들의 메커니즘을 좀 잘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응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이드로 할라이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 가 알켄과 반응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파이 본드가 깨지고 그 다음에 각각 하이드로젠과 할로젠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반응인 거고요. 여기 밑에 내용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서 Two bonds are broken in this reaction. The weak pi bond of the alkane and the HX hydrogen halide bond and two new sigma bonds are forming 1,2 hydrogen and 1,2 halogen. 끊어지는 걸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끊어지죠. 이 시그마는 그대로 남아있고 파이 본드가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젠 할라이드에서 이 중간 본드,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본드를 보게 되면 여기 이 본드 탄소와 수소 사이, 그 다음에 탄소와 할로젠 원소 사이가 새로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이렇게 생성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앞에서 하이드로젠과 할로젠 원소 사이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차지, 네거티브 차지 이렇게 파샬리 띈다 그랬죠. 얘는 전기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폴라한 그러한 본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지금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부분이 어디랑 인터랙션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이 본드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일렉트로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렉트론 리치한 부분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일렉트론 리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렉트로필릭한 부분이죠. 그쵸? 일렉트로파일인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 이 반응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는 보게 되면 그 각각의 어떤 다른 두 개의 예들을 보게 되는데 이 하이드로젠 할라이드가 각각 알켄들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파이 본드 깨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과 할로젠 원소 깨지고 각각 두 개의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는 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열적인 변화, 에너지적인 변화를 살펴봤을 때 깨지는 본드, 여기서 파이 본드 깨지고 그 다음에 H랑 Br 사이에 깨지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 본드들 각각 계산을 해서 쭉 다 더해주면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즉 얘는 발열 반응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해보면 스테빌리티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스테빌리티가 높죠. 그쵸? 이때 이쪽 리액턴트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프로덕트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스테빌리티가 높은 거예요? 프로덕트 쪽이 더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발열 반응이 발생을 하는 거고 뒤쪽에 가서 에너지 다이어그램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복잡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의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조금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electrophilic addition 반응 같은 경우에는 2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알켄이 루이스 베이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루이스 베이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일렉트론 도너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인 이 HBr과 결합을 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HBr 중에서 파지티브한 이 하이드로젠 파트, 그 다음에 네가티브한 할로젠 파트가 있는데 이 파지티브한 이 파트에 이 파이 본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카보캐라이온을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여기에 지금 Br-가 이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Br-가 일렉트론 도너로서 루이스 베이스로의 역할을 하고 이 카보캐라이온이 루이스 애시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의 연속적인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여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과 여기에 있는 브롬이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두 개의 결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크게 복잡한 건 없죠. 그냥 단순히 한 원 스텝으로서 H 여기 들어가고 BR 들어가고 원 스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여기에 전자 밀도가 높은 알켄의 5본드와 그 다음에 프로톤 H+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결합을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 스텝이구나. 그래서 이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이 Br-가 카보캐라이온이랑 결합을 하는 게 세컨 스텝이구나.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처음 스타팅 머티리얼 파트의 에너지랑 그 다음에 최종적인 프로덕트를 봤을 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엑소서믹 리액션이다 라는 걸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첫 번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rate determining 스텝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각각 뭐 살펴보면 여기는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그래서 각각 BR과 H는 여기는 끊어지는 결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 생성되는 본드, 그 다음에 이 파이 본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지는 본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생성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는 본드가 두 개, 새로 생성되는 본드가 하나죠. 그쵸? break 둘에 form one.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새로 생성되는 것만 하나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본드가 생성되는 거는 무조건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에 카보캐라이온이 있다 이 정도 여기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여기서는 그 정도 얘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거. 여기에서 얘는 좀 많이 중요해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어디션 반응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첨가가 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시메트릭한 그런 알켄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메트릭한 알켄이 아니라 카본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만약에 비대칭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가능한 프로덕트는 두 개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1 클로로프로페인이 가능하고 2 클로로프로페인이 가능하겠죠. 즉, 이 클로린이 제일 끝에 1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중심에 2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결론부터 보게 되면 only product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클로린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단은 그냥 설명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언시메트릭한 알켄에 이 HX, 알킬 하이드로젠 할라이드가 추가될 때 어떻다라는 거. 여기가 중요 부분인데 이 H 아톰이 어디에 추가가 되냐면 the less substituted carbon atom, 즉 적게 치환된 카본 아톰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냥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외워라 라는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지금 여기 책에서 설명하기에는 이 H라는 게 더 적게 치환된 카본에 들어간다. 일단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카본이 두 개가 치환되어 있는 위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카본이 하나가 치환되어 있는 위치죠. 이 하이드로젠은 더 적게 치환된 카본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이 앞에서 중간에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때 이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되는데 이게 더 스테이블한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더 쉽겠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거는 카본 인터미디에이시 더 스테이블한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죠. 그쵸? 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복잡하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뒤쪽에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결국에는 스테이블한 카보캐라이온을 만드는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이중결합,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클로린이 들어갈 거고 한쪽에는 하이드로젠이 들어갈 텐데 중간에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자, 중간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갔을 때의 인터미디에이션을 지금 그렸죠.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끝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갔을 때의 인터미디에이트를 그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끝에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번은 이 가운데 H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끝에 H가 붙은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자 파이 결합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살표는 H 쪽으로 가줘야 되지만 그냥 전자 이동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 여기는 이 파이 본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H가 당연히 이쪽으로 전자 쌍이 이동을 했으니까 프로톤은 여기 와서 달라붙겠죠. 그랬을 때 인터미디에이트이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이온과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이 두 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뭘로 존재를 하겠어요?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하이드로젠이 덜 치환된 곳으로 붙으면 당연히 더 치환된 카본에 뭐가 생성이 되겠어요?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처음에 정의로서 마르코프 리코프 룰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로 줘서 복잡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스테이블한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 스테이블한 카보캐라이온을 만들려면 플러스 차지가 더 많은 알킬 그룹 카본과 연결되어 있는 카본의 플러스 차지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적게 치환이 되어 있는 부분에 H가 붙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을 앞에서 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패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만 형성이 되어서 1. 클로로프로페인은 생성되지 않고 2. 클로로프로페인만 생성이 된다라는 뭐 여기서도 사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하몬드 포스츄레이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뭐 추가적으로 해줬어요. 기억해요. 하몬드 포스츄레이트, 하몬드 가설,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반응이 엑소서믹 리액션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프로덕트 쪽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아이고 반대 엑소가 아니라 엔도죠. 그쵸? 엔도인 경우에는 엔도서믹 리액션인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프로덕트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엑소서믹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트, 스타팅 프로덕트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몬드 가설이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엔도서믹 리액션이죠. 에너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즉 생성되는 프로덕트의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몬드 포스츄레이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이온과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에너지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라고 하면 거의 유사한 정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차이가 똑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스테이블한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을 만드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게 마르코프, 니코프, 니코프 룰이라는 거예요. 마르코프, 니코프. 그쵸? 그래서 이 룰이 중요해. 뭐 결국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라 라고 하면 이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인터미디에이트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게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죠. 괜히 H가 뭐 더 적게 치환되어 있는 카본에 뭐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복잡해질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마르코프 리코프 룰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통은 지금 에이카이라라는 스타팅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에이카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죠. 보통 카이랄성이 없는 그러한 물질은 반응을 진행을 하더라도 카이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어디션 반응은 어떤 카본 같은 경우 sp2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카본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sp3 하이브리다이즈 카본이 되는 거죠. 즉 이때는 카이랄성이 없다가 그쵸? 보통 sp2에는 카이랄성이 없죠. 이중결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sp3로 가면서 그러면 이때 어떤 특정한 경우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를 여기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스타팅 머티리얼 보게 되면 에이카이랄한 그러한 물질, 여기 카이랄성이 없어요, 얘는. 그쵸? 여기 지금 이 탄소 보더라도 똑같은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결합이니까 다 넘어가고, 여기 탄소, 탄소, 탄소 하더라도 주변에 H가 두 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카이랄이 되려고 하면 이 탄소에 붙어있는 네 가지가 전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여기는. 근데 여기에 지금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뭐 H, 여기에 H 둘 다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H는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여기에 붙어야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H가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플러스가 생길 거고 만약에 H가 여기에 붙으면 여기 플러스가 생길 텐데 하나, 둘, 세 개죠. 그쵸? 근데 만약에 H가 여기에 붙으면 플러스가 여기에 생길 텐데 여기는 두 개죠. 이중치화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붙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돼서 클로린이 여기에 붙었는데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클로린, 그 다음에 메틸 그룹, 그 다음에 이쪽에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인, 이쪽도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인인데 여기를 쭉 반으로 갈라서 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즉, 네 가지 전부 다 다른 그러한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클로린이 앞쪽에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이넨시오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 발생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쪽에서 결합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결합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랜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넨시오머가 반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라세믹 믹스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결과로 라세믹 믹스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설명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서 보게 되면 일단 H가 이 가운데 붙는 거는 이해를 했죠. 그쵸? 이 H가 이 가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는 거는 왜 그런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에 의해서. 그래서 파지티브 차지를 갖는 게 지금 이쪽 카본의 파지티브 차지를 갖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이드로젠이 붙을 때, 프로톤이 붙을 때 위에서 붙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붙을 수도 있는데 이미 뭐 결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하이드로젠이 있기 때문에 뒤집으면 똑같죠. 얘네 둘 동일하죠. 그쵸? 그러니까 다르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하이드로카보캐라이온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클로린이 가서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이 부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평면이죠.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래너한 트라이고날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프론트로 갈 수도 있고 백사이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H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새로 결합된 그러한 하이드로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같은 위쪽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신 어디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엔티 어디션이 되겠죠. 이 경우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최종 생성되는 이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여기는 여기랑 서로 이넨시오머가 되겠죠. 그래서 라세믹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체적인 구조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알켄의 하이드로 할로제네이션 이게 결합이 되었을 때 생성이 되는 이러한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2스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이 돼서 중간에 카본 인터미디에이트를 형성을 하고 여기에
X 마이너스, H 플러스가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덕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스텝,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스텝 이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스텝이 레이트 디터마이닝 스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특징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잠깐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책에 보면 텍스트북에 보면 그 예제 문제가 10.3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rearrangement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카본 인터미디에이션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프로톤이 1, 2 시프트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1, 2 시프트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오 셀렉티비티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룰이냐? 그냥 안정한 스테이블한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져서 반응이 진행되는 룰이다. 좀 쉽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보게 되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붙게 되는 신 어디션이 가능하고 여기 뭐 오타가 나서 빠진 것 같은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결합이 되는 안티 어디션까지 두 개가 모두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에 의해서 이넨시오머가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에 얘기를 한 이넨시오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지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보통은 이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나 이게 가능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부분은 하이드레이션이에요. 앞에 우리가 그 하이드로젠 할라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죠.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어요.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X 대신에 OH인 게 차이점이죠. 그쵸?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X 대신에 OH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H, OH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 뭐 한쪽에 H 들어가고 한쪽에 OH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여기에 지금 얘는 시메트릭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에이시메트릭한 경우죠. 언시메트릭한 경우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H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H가 붙으면 여기에 플러스가 생성될 것인데 뭐가 더 안정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생성되는 게 더 안정한 카보캐라이온을 만들겠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 하이드로젠 할라이드와 이 워터가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뭐냐? 딱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코올을 배울 때 엘리미네이션 반응을 할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죠? 산이 필요했죠. 애시드가 필요했죠. 그렇죠? 애시드가 필요한 이유가 OH- 같은 경우에는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H2O를 리빙 그룹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OH-가 스테빌리티가 어때요? 낮죠. 앞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H+가 가서 먼저 결합을 하고 나면 할로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할로젠 원소가 어느 정도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종의 기다리고 있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데 OH-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질 때까지 얘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산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똑같이 어떻게? 이 OH-를 H2O로 만들어줬듯이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 H2O를 H3O+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뒤쪽의 메커니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이 산처리를 해주는 게 차이점이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보게 되면 이미 여기는 H2O가 주변에 있는 H 플러스랑 많은 H 플러스랑 결합을 해서 H3 플러스를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쪽은 이제 하이드로젠이 존재를 하죠. 하이드로젠이 존재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택을 해서 카보캐라이온을 만들고, 그쵸? 첫 번째 스텝은 동일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아까 전에는 할로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할라이드가 결합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물이 결합을 하는 거죠. 물이 결합을 하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하이드레이션 반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스텝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H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프로톤이 리무벌 되는, 제거되는 그러한 반응, 원 스텝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하이드레이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생략이 되어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 하이드레이션 반응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 어디션과 그 다음에 안티 어디션 두 개가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이 특징,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카보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즉,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이 카보캐라이온이다 라는 거. 그럼 이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알킬 할라이드랑 동일하죠. 그렇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죠.